지금 뭐예요? 오답풀이 안 해도 돼요? 그건 좀 이따가 합시다. 이따가요? 오늘 뭐 명백 지금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서 저희도 마지막. 저희도 마지막.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합시다. 인생 마지막 날. 자 봅시다. 이제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드를 몇 번까지 했었냐면 12번까지 했었거든. 근데 이제 지금 13번이 개선고 학교 프린트 이제 구비되어 있고 14번이 아까 서영이가 이제 학교에서 풀어줬다는 문제야, 그 문제가 하드에서. 그 다음에 16번이 이제 개선고 이제 프린트 학교 구비되어 있는 문제고 18번도 사실은 이제 꽤 시험에 나왔거든. 그래서 요거 네 문제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명백이요? 명백 하드에서 그 네 문제만 지금 할 생각이거든. 뭐 나머지 문제들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것까지는 시간상 무리 같고 그 네 문제만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드에 13번, 14번 그리고 16번하고 18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문제만 하겠습니다. 일단 개선고를 위해서 이미 14번이랑 18번을 먼저 할게요. 개선고는 13번이랑 16번은 이미 여러 번 풀었거든 사실. 그래서 그거 먼저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하겠습니다. 먼저 14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 먼저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14번을 보게 되면 이제 y는 fx가 2차함수래. y는 fx가 2차함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심이 y는 fx의 그래프 위에 있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 중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중심이 서로 다른 원의 개수가 5개래. 근데 이제 원을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는 원이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도록 하는 실수 m의 값이 한 개 이상 존재한대. 근데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 우리가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데 원의 반지름이 1이래. 그런 원은 총 몇 개 그려질까? 4개. 4개 그려지겠지. 그러니까 우리 일단 그 4개를 그려봅시다. 하나, 2개, 그리고 3개, 4개. 근데 원은 몇 개래 문제에서? 그런 원이 5개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 상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겠지. 뭐 한 거야 정확히? 그러니까 그냥 그 주어진 원 그 상태로 말고 평행이동해서 이제 저렇게 저기 위치시킬 수 있는 원이 5개 있다는 뜻이야. 괜찮아? 근데 어떻게 평행이동한다고 했지?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이렇게 평행이동한다고 했잖아, 맞지? 저렇게 이동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 그러니까 모든 점에 모든 곳에 다 갖다 놓을 수 있어? 아니면 특정한 곳에만 갖다 놓을 수 있는 거야? 특정한 곳에만 갖다 놓을 수 있는 거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약간 러프한 표현을 하지만 평행이동하는 기울기가 항상 얼마야? 1이야. 그러니까 저 친구는 기울기가 1인 직선 따라만 움직일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원래 원이 어디에 있어야지만 저 평행이동으로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게 원을 갖다 놓을 수 있을까라고 묻는 거야. 원래 어디 있어야 되지? 기울기 1인 직선인데 어디를 지나야 돼? 요 네 점. 그러니까 이 점이나 이 점이나 이 점이나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를테면 내가 y는 x 더하기 2 직선이 있다고 쳐봐. 이렇게 직선이 있다고 쳐봐. 그러면 이 직선은 여기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1이거든. 마이너스 1은 지나지 않았지. 여기 원이 있었다고 쳐봐. 얘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 이만큼 정확히 보내게 되면 어디에 가?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게 갖다 놓을 수 있잖아. 저런 원이 총 5개 있다는 얘기야. 저런 원이. 그러니까 괜찮아? 그럼 직선 내가 몇 개 그려야 돼? 3개 그릴 수 있지. 이 원의 중심들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은 총 3개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이제 먼저 해석하는 거야. 첫 번째 할 일. 근데 자,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쌤 입장에서는 필수는 아니라서 이 문제가 들으면 좋고 이제 당장 이게 너무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스트레스다. 그러면 이제 굳이 근데 이제
창문 같은 경우는 시험에 여유가 좀 있으니까 좀 들으면 좋긴 함. 그 다음에 이제 석현이는 마지막 한 문제가 어디서 나올지 모르잖아 사실은. 그치? 안 풀 건가? 풀어야 돼. 마지막 한 번 더 풀어야지. 전 맞아요? 친구한테 알겠어요. 아, 100점 맞으면 기분이 좋지. 너 맞을 수 있는데. 자 일단 합시다. 아니, 근데 쌤이 지금 해주는 네 문제는 다 처음 풀 때는 오래 걸리는데 두 번째, 세 번째 풀 때는 빨라질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야. 그러니까 해석을 하는데 걸리는 수고가 제일 큰 문제들. 크고 막상 풀이는 그렇게까지 헤비하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라서 사실 그러니까 내신에 나올 만한 그런 문제인 거지. 자 봅시다. 자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때 이제 다시. 그럼 우리가 이 세 직선 위에 뭐가 존재해야 돼? 원의 중심이 존재해야 돼. 그래야 평행도에서 저기 갖다 놓을 수 있거든. 근데 다시 문제 위로 돌아가 보자. 지금 중심이 어느 위에 있대? 2차 함수 위에 있대. 그러면 2차 함수 위에 있으면서 이 직선 위에 있는 게 몇 번 있어야 된다고? 5번 있어야 된다고. 그럼 2차 함수랑 원래 직선 몇 군데 만나? 일반적으로 2군데 만나잖아. 그럼 몇 군데 만난다는 얘기야? 5군데만 하나 접한다는 얘기야. 그럼 접하는 곳은 어디일 수밖에 없어? 마이너스 위에 거나 밑에 거나. 아 이렇게. 아래로 골고루 될 수도 있고 위로 골고루 될 수도 있잖아, 맞지? 네. 오케이,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야.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상황을 조금 다시 이제 관찰하기 위해서 그려보면 이렇게 있잖아. 근데 내가 이제 위로 볼록하게 먼저 그려보자. 이게 안 되거든 사실은.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그 첫 번째 x 좌표가 어디지? 제일 작은 x 좌표 여기잖아. 근데 이게 얼마라고 문제에서 주어져 있어? X 0이라고 주어져 있어. 아 맞지? 네. 그럼 얘가 뭐라는 얘기야? 얘가 y축이 되었다는 얘기잖아, 맞지? 네. 여기까지 괜찮니? 그리고 지금 이 점의 x좌표, y좌표가 2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거든. 왜냐면 이 직선이 y는 x 더하기 2 직선이었잖아, 맞지? y좌표는 2야. 오케이? 자, 그때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x1부터 x5 사이에서의 함수 fx의 최소값이 0보다 크대. 근데 지금 이렇게 여기가 0,2잖아, 맞지? 이 그래프를 내가 확인하게 되면 여기가 y는 x-2 직선이라서 이 최소값이 0보다 작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그거는 계산을 해봐야 돼.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상황이 아닌 거야. 근데 이제 어차피 상황이 두 개가 있는데 두 개를 다 그려보면 얘는 무조건 최소값이 0보다 커서 얘가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바로 알아볼 수 있어.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고 여기가 y축이 되고 얘가 이제 0인 거지 사실은. 여기 요점 x좌표가 사실 x1인 거야, x1. 그리고 여기가 x2, 여기가 x3, 그리고 여기가 x4, 여기가 x5.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괜찮니?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x1이 제로인 거 썼고 얘가 제로. 그 다음에 x2 더하기 x3 더하기 x4 더하기 이제 x5가 20인 거야. 그러니까 괜찮니? 자, 근데 2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성질이 뭐지? 세칭성.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써도 0을 더하는 거니까 괜찮잖아, 맞지? 근데 내가 지금 이제 y는 fx에 대해서 주어지기를 그 뭐지? 그냥 써봅시다. 얘를 그냥 편의상 이렇게 쓸게. fx를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일단 임시로 써보자. a가 이제 음수인 거지 지금. 그러면 이 친구랑 이 친구랑 지금 뭐 하고 있어? 접하고 있잖아, 맞지? 그게 중근일 건데 이 직선도 이 직선도 아니 이 직선도 이 직선도 이 직선도 전부 다 기울기가 얼마야? 1이지. 그럼 내가 일단 y는 x 더하기 네모라고 썼다고 해보자. 여기가 괜찮아? 그럼 이거 둘이 같다고 놓게 되면 두 분의 합은 항상 얼마일 수밖에 없어. 죄송합니다. 소영아 아빠가 데려오신다고 거의 도착했다고 그러는데 네? 비 와서 그런지 문자 봐봐 핸드폰. 아 쓰겠다. 아빠가 거의 도착한다고. 어. 어떻게 네가 해결해 문자로라도? 네. 네. 자 봅시다. 그럼 여기가 되면 이제 a 분의 뭐 사실 안 써도 괜찮은데 이제 마이너스 b 더하기 이렇게 될 거나 맞지? 두 분의 합이 괜찮아? 그러면 이제 이 x1과 x5의 합이나 x2와 x4의 합이나 x3를 두 번 더한 건 어떨 수밖에 없어? 다 같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사실 이 5개의 합은 5x3랑 같아져.
왜냐하면 다시 한 번 더 쓸게. x1 더하기 x5나 x2 더하기 x4나 다시 EX. EX3. 우리 근계수는 중근에 대해서도 성립한다고 이야기했어, 알았지? 중근도 성립합니다. 그냥 두 번 더 하면 돼. 곱하기도 두 번 곱하면 되는 거야. 두 번 곱하면 좀 이상한데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결국은 얘는 뭐야? 5x3가 되는 거지. 그럼 x3가 얼마? 4가 되잖아. 이 점 좌표가 4, 저기 y는 x 더하기였으면 6이잖아, 맞지? 저기 이차함수가 접하는 거야, 그냥. 맞지? 오케이. 그리고 어디를 지나? 0,-1을 지나. 그러면 그러니까 y 좌표까지 다 결정돼 버려서 그냥 이제 확정이 되어 버리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굳이 한 번 더 써보 조금 더 자세하게 써보면 여기 저 위의 직선이 누구였지? y는 x 더하기였잖아, 맞지? y는 x 더하기랑 y는 이제 fx랑 지금 저기 x 좌표가 4인 곳에서 접하지. 접한다는 얘기는 이 방정식이 뭘 가진다는 얘기야? 중근을 가진다는 얘기잖아. fx는 마이너스 x 더하기를 하게 되면 얘가 x 마이너스 4 ax 마이너스 4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져. 4를 중근으로 가져야 되니까. 미정계수가 몇 개밖에 없어. 한 개밖에 없잖아. 근데 걔가 어딜 지났는데 0,-1을 지났대. fx 완성. 괜찮아? 여기서도 똑같이 찾을 수 있겠지, 맞지? 똑같이 찾을 수 있을 건데 그때 이제 최소값이 음수가 나올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 케이스는 안 한 거야. 그래서 요 문제는 내가 결국은 이제 그 x축으로 n만큼 y축 n만큼이라는 말의 의미가 요 직선 위에 원의 중심이 있다는 말이라는 걸 이해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계산력이잖아, 맞지? 상황 해석하고 계산하고 그래서 쳐낼 수 있게 되는 문제가 됩니다. 마이너스 이거 어디서? 뭐가? 마이너스 0,마이너스. 이거 직선이 여기 구해놨잖아, 지금. 여기는 1,-1 지나고 여기는 마이너스 1,1을 지나고 여기는 뭐 굳이 할 필요가 없어. 저렇게 정진한다는 것 때문에 저렇게 만들어. 그 서영아, 이게 학교에서 들었다는 문제지? 네, 근데 완전 다르게 하셨어요. 응? 완전 경우의 수가 엄청 많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문제 아닙니다. 이렇게 푸는 걸 볼때. 진짜. 자,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에 18번 볼게. 17번은 뭐야? 17번은 네오치. 이 문제는 이제 뭐냐면 사실 그 개성에서는 그 문제가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 표현을 바꾸면 되죠. 여기서 사실 이 집합이라는 표현은 근을 주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거든. 오케이. 그래서 사실은 얼마든지 낼 수 있다. 미안하다. 자, 갑시다. 문제에서 보게 되면 결국은 뭐야? 이제 fx가 최고차항 계수가 2인 이차함수고 gx가 최고차항 계수가 1인 이차함수. 사실은 이제 그림을 여러 번 그려보긴 해야 되는데 이제 fx 마이너스 1 곱하기 g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나왔어. 이거의 실근이 지금 알파 베타. 그러니까 거기서 집합표를 쓸 때는 이제 중근도 한 번 세겠다는 뜻이야, 사실은. 오케이.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fx는 gx의 실근이. fx는 gx의 실근이 알파와 베타 더하기 3이야. 이걸 만족하는 상황이 어떻게 생길까?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읽으면 되지? fx 그래프와 gx 그래프가 만나는 점이 두 군데 있고 그때가 이제 그 두 분의 x 두 교점 x 좌표가 알파 베타 더하기 3이라는 얘기거든. 얘는 뭐지? 이건 뭐지? 이거? fx의 그래프와 gx의 그래프가 y는 1, 2승과 만나는 점이 이렇게 두 개나 있어. 괜찮지? 그럼 어떻게 그려야지만 y는 1과 2 fx 그래프와 gx 그래프 두 번 만나고 fx, gx가 또 두 번 만나게 만들어질까라는 얘기야. 근데 일단 여기에 알파, 여기 알파 둘 다 들었잖아, 맞지? 네. 그러면 이 알파라는 말은 여기 넣으면 뭐 한다는 얘기야? 성립한다는 얘기잖아. 근데 여기 넣어도 성립하잖아. 네. 그 말은 f 알파랑 g 알파랑 둘 다 얼마라는 얘기야? 1이라는 얘기잖아, 맞지? 알파가 교점이고. 근데 이제 문제에서 알파가 베타보다 작다는 조건이 아마 있을 거니까
어떻게 그래프를 그려지는 상황을 생각할 수 있냐면 첫 번째는 이제 좀 그 뭐지? 이게 F라고 치게 되면 그리고 여기를 알파라고 하자. 그럼 이제 G가 이렇게 그려지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거든. 네. 그럼 Y는 1수를 어디다 그려야 되지? 이렇게 그려야 되지. 근데 그러면 이제 fx랑 gx랑 y에서 몇 번 만나? 3번 만나잖아, 맞지? 이런 상황은 안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어떻게 그려야 될까? 그러니까 다시 이제 fx가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가 알파라고 해보자. 그럼 이렇게 그려지면 되나? 이렇게?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지? 이렇게? 괜찮아? 근데 이게 모든 케이스를 쌤도 그린 건 아니거든. 근데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려보니까 이렇게밖에 안 그려지더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그 뭐지? 함수값이 1이 되는 곳 중에 하나가 중근일 수밖에 없어. 결국은 왜냐면 여기 알파가 그 뭐지? 여기 fx랑 gx랑 만나면서 또 이제 fx와 gx에서 이제 근이 y는 일직선과의 근이 이제 두 개만 생겨야 되니까. 쌤 요거는 케이스를 내가 다 해보는 건 아니라서 조금 이제 애매하네. 잠깐만 머리를 조금만 굴려봅시다. 원래는 이제 딱 조건을 걸고 모든 케이스를 다 체크하는 게 사실 제일 깔끔하긴 하거든. 그냥 뭐 지금처럼 해보면 됩니다. 사실은 다시 해볼게. 그러니까 조그맣게 그려서 금방 보여줄게. 그러니까 원래 f가 이렇게 되어 있어. 이 상태에서 여기가 알파라고 잡게 되면 이제 g가 그려질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세 개가 있단 말이야. 맞지? 근데 이제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그 내가 y는 일직선을 그리게 되면 모든 케이스에서 다 문제가 생기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 그래프에서는 교점이 하나, 두 개 생기고 근데 여기 다른 알파보다 작은 실근이 생겨버리고 이 그래프도 이제 그 여기서 알파, 베타 두 개 생기는 맞는데 이제 이 친구 이거는 되는 그래프였지. 쌤 이걸 너무 뚱뚱하게 날씬하게 그려버렸구나. 이게 이제 되는 케이스고 이렇게 그려서 이게 되는 그래프고 이 친구는 아까 안 된다는 사실 확인했어. 그 다음에 만약 fx의 그래프가 알파가 지금 내가 왼쪽에 계속 그렸잖아. 알파가 오른쪽에 있을 수 있을까? 이건 불가능하겠지. y는 일성 여기서 좀 근이 생겨버리잖아. 맞지? 더 작은 근이 생긴단 말이야. 그럼 다시 또 가능한 케이스는 알파가 요렇게 있는 경우야. 맞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g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거나 이 경우에도 더 작은 근, 이번에는 여기는 근이 두 개만 생기고 그 다음에 fx랑 gx랑 여기가 지금 누구지? 내가 이걸 그린 게 f잖아, 맞지? 네.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서 이쪽에서 교점이 생길 거거든. 그럼 더 작은 근이 생길 거야. 그래서 이것도 안 돼. 오케이? 그리고 남는 게 뭐지? 둘이 꼭지점 일치하는 건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거 세 가지밖에 없어. 이거 두 가지밖에 없어 여기서는. 그래서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돼. 괜찮아? 그러면 이제 남는 게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 여기서 이렇게 접할 때 케이스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지. 괜찮니? 요거는 이제 요런 방식으로 추론을 한다는 사실을 인지를 해야 돼. 결국 그래서 하나가 이렇게 중근을 가니까 이게 그 이미 여러 학교에서 시험에 나왔거든. 나올 때 대부분 구조가 다 이거였어. 중근을 가진다 했어. 하나가 접할 때 이제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이 되어서 특수한 경우가 만들어져야 답을 구할 수 있거든. 어쨌든 이제 진행을 합시다. 그럼 이제 주어진 정보가 뭐냐면 자, 그 다음에 주어진 게 여기서 내가 이렇게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주어졌냐면 여긴 지울게. fx-k 곱하기 gx-k는 0의 실근이 몇 개래? 실근이 3개래. 자, 그러면 3개가 만들어지는 상황 어디밖에 없어? 여기밖에 없는 거죠, 맞지? 이게 y는 k.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세 근이 있는데 이 세 근의 합이 얼마라고? 10이라고 주어진 거야. 그러면 이거랑 더한 거는 뭐랑 같아?
잠깐만 헷갈린다. 다시. 어떻게 했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단계에서 여기가 요 함수값이 얼마? 요 함수값이 y는 1이지. 내가 이 이차함수씩 만들 수 있어. 이 이차함수씩 만들 수 있지. 그리고 풀면 요 교점의 좌표가 관계식이 이쁘게 나와.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fx의 관계식을 2차 함계수가 얼마? 2. 그리고 x-알파의 제곱 더하기 1. gx의 관계식은 1. x-알파 곱하기 x-베타 그리고 더하기 1 이렇게 만들어져. 근데 거꾸로 썼네. 날씬한 게 누구예요? F잖아. 지금 여기 날씬한 게 요 밑에 놈이지. 거꾸로 썼습니다. 다시 여기가 F고요. 여기가 G고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입니다. 괜찮아? 네. 요 날씬한 애가 알파 베타에서 1을 함수값으로 가지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2차 함계수가 2인 거고. 오케이. 자, 그럼 이거 둘이 같다고 놓으면 누가 공통인수야? 알파. 그래서 2x-2 베타 마이너스 x 더하기 알파는 제로 이렇게 돼. 1, 1 지워지니까. 괜찮아? 그럼 얘가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2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지. 예. 그러니까 지금 교점이 몇 개 생겨 여기서? 2개 생겼잖아. 두 이차 함수가. 여기가 누구라고? 알파라고. 여기가 누구라고? 2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고. 그럼 베타는 뭐야? 6. 알파 더하기 3 이렇게. 괜찮아? 여기도 알파 더하기 3이야. 여기는 뭐야? 알파 더하기 6이 되는 거지. 이제 이거 세 개 근 더하는 거야. 근데 어차피 이 근과 이 근의 합은 뭘 수밖에 없어. 알파 더하기 베타가 같을 수밖에 없잖아. 맞지? 그리고 이 친구와 이 친구도 또 무슨 관계야? 이 알파에 대해서 알파가 꼭지점이잖아. 맞지? 알파에 대해서 대칭이야. 여기가 지금 얼마? 6. 여기도 얼마? 6. 여기는 알파 마이너스 6이야. 그래서 이거랑 더한 거. 즉 알파 마이너스 6과 알파와 알파 더하기 3을 더한 게 12가 돼. 그래서 알파가 나와. 다 결정됐어. 자, 여튼 일단 요거 두 문제가 이제 왔을 때는 요 두 문제였습니다. 14번. 13이랑 16 오늘 하는 거죠? 저 근데 가야 돼. 저도 가야 합니다. 응? 자. 괜찮습니다. 사실 쌤은 근데 그냥 더 해주고 싶은 거고 이제 시간상 어려움이 있으니까 일단 정리를 할게. 그냥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 하고 저기 쌤한테 13번은 사실 나오기가 현실적으로 좀 부담스럽다고 생각하고 쌤도 13번이 부채 그게 더 백그라운드 많이 있고 그러니까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대가 더 어려워. 그림 그린 거 있어서 그게 처음 볼 때 보기는 훨씬 더 빡세. 학교에서 힌트를 주고 그러니까 이거 내겠다고 뭔가 언제라도 주고 내면 모를까 일반인 오픈된 상황에서 나오기 힘든 거지. 문제가. 친구는 오히려 함수 좀 다룰 줄 알면 어떻게 비교할 여지가 있거든 사실. 3번은 그렇지. 여튼 그건 그렇다 치고 자 봅시다. 일단 이제 성신이랑 한성은 오늘이 정규 수업 마지막이라서 시험 전까지는 그래서 이제 좀 마무리를 해주고 싶었던 마음이 저희가 개성도 마지막 그러네. 개성도 한문 한 6번 많이 남았어. 한문은 아직 많이 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 끄고 몇 가지 좀 더 이야기할게요. 안 신기해.